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리학으로, 어, 심리학 가운데에서도,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어, 명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 명리학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게 내 자신, 나를 알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 심리학이죠.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문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양은 오히려 굉장히 오래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간섭화 되었지만 또 저는 이게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주술적이다. 마치 마술과 같은 그런 영역이다. 뭐 신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과는 다르죠. 점은 어떤 영적인 다른 매체와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그 교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점입니다. 신과 인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죠. 어떤 그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와 인간 간의 커넥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거는 인간의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정보를 귀신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일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명리학에서 잘 모릅니다. 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분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행정적 처리를 할 때 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지 그 사람의 데이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주팔자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당들이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데이터를 알려준다. 이런 것이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리학은 그렇지 않죠. 명리학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 논리로서 이론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 자연이라는
자연 속에서 모카토금스 음양오행론에 입각한 자연이 순환하는 이런 과정, 원칙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명확한 이론이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주술, 점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사주에 대한 오해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 결정되어져 있는가?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 어떤 운명이 다 결정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운명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환경은 제가 물려받고 태어나죠. 근데 그렇지만 그 환경을 살아가는 거는 내 자신, 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네, 쇼핑을 할 때도 어떤 거를 살 것인가 결정을 하고, 애인을 사귈 때도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아파트를 살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자유의지가 관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사주가 안 좋지? 사주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주가 좋냐 나쁘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 환경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꼭 불행하지는 않아요. 예. 부모님이 어떤 가르침을 줄 때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올곧게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일구어 나가서 굉장히 대단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큰 인물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섰을 때 자신만의 힘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주가 좋은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켰을 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해야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사주가 좋으면 이 운명을 살아내야 하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면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쓰고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살아가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집니다.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지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업적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벌써 바로 선 생각, 사고,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생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 철학대로 밀고 나갔을 때 예,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주가 더 좋은 사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역량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키워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사주가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이 태어났을 때 삶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하다. 그러면 사주가 좋은 거죠. 편안하게 살기로. 편안하게 살면 그냥 물 흐르듯이 아무 문제 없이 걱정도 없이 쭉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 정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체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대한 사람은 환경이 어려움에도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고 그럴 때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좋은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불길한 대운이 온데 어쩌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술을 줄인다거나 끊는다거나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운동을 더 한다거나 미리 매번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기운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면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길한 대운, 불길한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안 좋은 대운이 있으면 그 대운들을 네가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사주는 운명을 예언하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패턴을 이해하는, 삶의 에너지, 나의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에너지가 또 막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패턴을 조율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도구가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우리 사주의 그 목화 토금수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육식갑자의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 강한 사람은 자율성과 표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더 발전시키면 되겠죠. 편간이 강한 사람, 그러면 규칙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죠. 법관이 된다거나 경찰이 된다거나 군인이 된다거나 규칙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또 정인이 많은 사람, 타인을 인정하고 돌보고 또 공부하는 거에 많은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서 명리학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리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심리 테스트를 하듯이 나를 이해하는 도구로 명리학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를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빨리빨리 터득하고 적응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한가, 행복의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 이 행복한 삶, 행복한 시간, 행복한 관계, 행복한 질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나쁘면 인생이 망한 것이다. 이런 말은 그냥 불안만 조장할 뿐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 운에는 무조건 사고가 난다. 이런 확정적인 언어는 명리학이 본질이 아닙니다. 비견이 많으면 형제가 나를 잡아먹는다. 이러한 해석은 명리학 본래의 깊이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억압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상담이 아니고요, 거의 협박이고 폭력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론적으로 인문학적 과학을 사용해서 명리학을 더 다루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성향, 인생의 흐름, 인생의 패턴들을 설명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뭐냐? 패턴을 읽는
언어이다.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우리 삶의 패턴, 우리의 에너지의 패턴을 설명해주는 것이 명리학이다. 그래서 뭐 상관이 강한 사람은 자율성과 표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예, 이미 한 건데 보셨네요. 자, 그래서 저는 명리학과 심리학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은 아주 큰 에너지의 흐름과 패턴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큰 흐름이죠. 그렇지만 또 심리학은 굉장히 세밀하게, 정밀하게, 마치 우리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우주적으로 또 확장해서 또 해석하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새롭게 명리학을 발전시키고 더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의 무의식, 내면 깊이에 있는 그런 욕구, 리비도죠.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명리학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의 그림자, 섀도우라고 하죠. 섀도우의 그런 무의식의 부정적인 측면, 어두운 측면들을 명리학에서 발견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즘 뭐 MBTI 성향 분석을 많이 하죠. 뭐 이런 아이디어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던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MBTI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패턴을 인식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면의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래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지를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예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맞춰야 된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너 몇 살에 뭐 어떻게 돼.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내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찾아내고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가 통찰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신분석학적으로 명리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